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마지막 정리 시간임으로써 초선은 문제행동이 상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렸듯이 하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 가장 남았습니다. 예, 옳습니다.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음 가정 청소년 문제 행동이 상담이 끝나면 모든 정리가 완료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오늘 마지막에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 행동의 상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의 개념을요, 이성진이라는 그 학자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이 잠재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요, 청소년 상담을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보죠. 청소년 상담을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 겸하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활동이며 예방 발달적인 측면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은요,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 상담은요, 청소년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양상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 다양한 문제를 표출하게 되어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심리 상담은 청소년들이 심리 안정과 올바른 변화에 마음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기의 특징이 있죠. 특히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사춘기는 나이에 따라서 사춘기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그 학자들은 얘기됐고 또 우리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춘기가 제2 때만 해도 고등학교 온다고 봤고요. 또 그 후에 중학교 때 온다고 봤고요. 지금 초등학교 때도 온다고 봤는데 오늘날 새로운 학자들이 학설에 의하면은 사춘기는 나이와 비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사춘기라고 하는 정신이 깃드는 육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날 사춘기는 이 몸무게가 27kg에서 31kg 사이에 온다고 그래요. 그럼 그 나이, 그 시기가 언제냐? 초등학교 대개 한 5,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되면 27kg 몸무게 되면 이때 사춘기가 온다는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2학년에도 사춘기가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춘기가 그래 빨리 오는데 사춘기 특성은 뭐냐? 예, 사춘기가 오면은 우선 지금부터 호기심이 많아지잖아요. 사춘기 때는 왜 많은 것에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사춘기의 특기입니다. 두 번째 사춘기는 성격이 급히고 빠르죠.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반항적 기질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충동적으로서 반항 기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학교의 선생님도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반항 기질이 많아진 초등학교 때 사춘기가 도래함으로써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리하거나 가르치는데 힘들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춘기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춘기나 또는 청소년기가 되는데 이러한 청소년기에는 우리 학생들을 잘 선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상담이 차지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심리 안정과 올바른 변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요,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미래의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 해결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학습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그러죠. 현재 있는 문제 해결도 있지만 미래에 다가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은요, 흔히 요즘 쓰는 훈육이나 조언, 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전문적인 훈련을 경험한 가진 전문가로부터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및 훈련을 통해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는 전문적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죠. 훈육. 그저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정도나 조언이나 대화 이상을 떠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이 이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줌으로 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전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 서비스입니다.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상담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내놨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 시작된 청소년 종합 상담실은 청소년 대화의 강장으로 법인화되었죠. 그래서 중앙지도 지원의 상담시설과 지역시설의 상담 지원을 위한 기관 설치 및 운영이 기본틀이 1990년에서 1993년의 어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 시도 청소년 종합 상담실과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요.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 그리고 한국 청소년 상담원은 청소년과 학부모 및 지도자 대상에 대한 전반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과 각종 교육 및 연수, 학술 및 연구활동, 각종 매체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이러한 서비스를 직간접으로 제공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 서비스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경에요.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청소년 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의 보건부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 육성 업무가 되어 운영되는 등 청소년 정책 환경의 일대 변혁이 단행되면서 기존 청소년의 상담기관 이상과 역할 및 조직에 있어 큰 변화가 2005년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청소년 1388 전화가 있잖아요. 1388 전화를 통해서 위기 상담을 전화 요청을 하게 되면 이를 마치면 서비스 지원을 갖다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법률, 보호, 교육, 잘, 건강, 문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같으면 이러한 상담소 등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보호는 임시 쉼터 일시보호소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지역관한센터 방과교실, 잘은 두드림촌 직업 전문학교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국립의료원 또 지역 내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고요. 문화는 청소년 활동 중심이 되어서 이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선정해서 이들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회 관리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의 서비스 체계인 것입니다. 자, CRS 네트워크 사업은요. 이것이 CRS라는 것은 바로 지역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지역 사회 청소년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이기 청소년에 대한 전화 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료, 하숙 등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지금 서비스를 인프라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 연계망 범위를 민간 사회로 확대하여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활용하는 또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위기 청소년을 발견, 긴급구조 및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고요. 점차로는 의료, 법률, 자활 등의 전문 분야에도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 청소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1388 청소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388은 여러분들 전화번호입니다. 1388 청소년 지원을 하는 전화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88 청소년단은 민간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실현 연구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선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담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뭐냐 하는 것이죠. 뭐 상담도 물론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요. 그 속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관계입니다. 자,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담자가 있죠. 우선 상담을 밖에서 오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에 도움을 사람, 이를 갖다가 우리가 상담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그러나 상담에서는 내담자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 사이에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관계는 상담의 핵심, 내담자와 상담의 적절한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상담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에 있어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담자와 상담자를 갖다 믿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은 더 이상 상담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를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없죠. 이런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적절한 관계를요, 라포와 작업 동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잠깐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라포라고 하는 것은요, 내담자, 상담자 사이에 서로 믿고 가깝게 느끼는 유대 관계를 말합니다. 라포가 잘 형성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담자, 상담자의 라포 형성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공적인 상담에서는 라포가 잘 관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담 목표에 대한 합의와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시간 내가 상담할 것인가, 상담 과정에 대한 동의를 이루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작업 동의입니다. 어떻게 상담 목표에 대해 합의하고 상담 과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갖다가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작업 동맹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포와 작업 동맹은 독립적이지만 또 대등한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담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그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공통적 요소 전문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계속 이어지네요. 우선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 자신의 삶을 주도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상담자는요, 내담자가 자신의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상담자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원하는 범위까지만 해주고, 왜? 내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을 할 경우에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내담자가 깨닫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점입니다.
상담은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적인 공동작업이라는 점에서 좋은 친구와의 대화는 다릅니다. 자, 좋은 친구와의 대화는 뭐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문성을 갖다 가지는 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공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두고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친구와의 대화는 다르고요. 그래서 상담자 내담자를 함께 작업하는 동료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가장 적합한 신념, 가치관, 행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선택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자기 삶의 전문가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 진행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가는 데 도움을 주는 가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요, 내담자가 축이 되어 있죠. 내담자가 스스로가 자기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 진행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라는 겁니다. 누가? 상담자가. 상담회란 그 두 전문가가 함께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동 목표를 달성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변화입니다. 상담이 꾸미면 내담자의 변화죠. 그렇죠? 내담자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내담자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면 상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불편이나 고통 또는 불만이나 혼란을 경험하지만 그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상담자의 도움을 받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가 변화가 어려울 때, 스스로가 어떤 장애를 갖다 거둬치려는데 이 장애를 혼자 샀을 때 상담자의 도움을 요청을 받겠다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배경과 특성, 그리고 내담자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양하지만 결국 상담을 통해서요, 내담자에게 이르는 것은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이 변합니다. 내담자가 이루게 되는 것은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자신, 타인, 상황, 환경에 대한 힘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이해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상담에서 목표하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상황, 환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른 방식을 이해하고 느끼고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담이라는 변화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 내담자의 변화의 과정에서 대한 전문가인 상담자가 작업 동맹 관계를 통해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작업 동맹에 관해서 설명 들으셨죠? 상담의 기본 원리는요, 우선 이러한 기초 원리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기초는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자기결정입니다. 내담자는 도움을 필요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내담자의 삶의 주체의 주인공이라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강점 처리는요, 내담자 스스로부터 그 변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인식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발합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 것이에요.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개별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비심판적 수행인 것입니다. 상담자는 자신이 어떤 그 가치관이나 사회적 기준으로 내담자를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심판적 수행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청소년 상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청소년은 집단단체 청소년 여러 면에서 서인과는 다르죠. 그래서 상담자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청소년들이 대체로 주변이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어딘가 어떤 관계를 경험했는가에 따라 상담자와 라포 형성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권위자에 대한 방한적인 태도를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담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담자, 내담자의 작업 동력을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계가 무엇이냐? 부모, 교사, 또 가정,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조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내담자에게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상담, 교육, 훈련, 자문 등을 하는 것이 청소년 상담 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청소년 상담의 목표는 뭐냐? 청소년 상담도 내담자가 고소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사고, 감정, 행동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심리상담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특성상 발달과 예방에 관련된 목표가 강조된 것입니다. 청소년은 이제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발달과 예방에 관련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발달과 관련된 목표는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긍정적으로 자기 개념의 형성 등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감을 달성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확인하여 자신이 타고난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방과 관련된 목표는 개인관계 기술, 의사결정 기술 등과 같은 적응 기술들을 통해서 부적응과 비행 문제들을 예방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담자 갖춰야 할 자질은요, 전문적인 자질과 인간적인 자질로 구분되는데, 전문적인 자질은요,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시술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자로서의 필요한 지식과 시술에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고요. 인간적 자질은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숙한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인간적 자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숙한 성품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상담을 갖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이 분이 인간적 자질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떠한 상담을 요구할 때 할머니한테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충분히.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이란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므로 기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상담자 자질입니다. 자, 청소년들은 일반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에 대해서 청소년의 성향과 발전 과정에 대한 지식과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한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반항적이면서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청소년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상담을 진행하는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 독립적인 것, 반항적인 것,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등이 청소년기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적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들은 작업동의 한쪽 당사자를 인정하는 자세가 갖춘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와 있는 대로 상담자는 넓은 이렇게 상담 역할은 청소년 내담자의 대상으로 직접 상담 역할과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요. 청소년 상담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역할들 하기도 합니다. 종류는 청소년 개인 상담이 있고요. 이렇게 다음에는 청소년 부모 상담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 가족 상담으로 구성이 됩니다. 집단 상담이 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이 있고요. 그 매체 상담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청소년 상담의 기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청소년 상담의 마지막 기법은 제일 먼저 공감하고 적극 경청과 질문하고 수용, 직면, 직성, 자기 노출이 청소년 상담의 기법이 되는데 이러한 기법을 통하여서 청소년 가정은 초기, 중기, 종결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일반적인 치료나 인터넷 중독 치료 적용하는 것과 스마트 중독 치료 등을 갖다가 하게 되었고요. 또 지금 후반기에 됐던 내용은 이번 평가 시간 통해 여러분 세부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주말에도 잘 치르시고요. 이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